존경하는 백산만 창원시민과 문순규 부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 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혜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합창원시 제4기 홍남포 시정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산업 기여도와 그 확장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차원 경제 재도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시정 질의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 폐기물 감축과 조례 이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역할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남포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5개구청 시민과의 대화 다 끝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부임하시고 첫 시민과의 대화였었는데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난에 대한 시민분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직접 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저희들도 시정하는데 바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차원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시정 방향 PT를 진행하시는데요. 잘 봤습니다. 네. 하지만 차원경제 재도약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본인 의원은 계속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질문제는 없었는데 네. 간단한 것이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은 2월 25일자로 발행된 창원시보 6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기사 본문에 연구처분시설 구축 전까지 건식 저장 방식이 필요한데 시는 252억 원을 들어서 오늘 2007년까지 준비를 끝내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 기사를 시민들이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건식 저장 장치를 2027년까지 창원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건식 저장을 직접 창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식 저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용 해결료에 대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계되는 그 관련 산업들이 우리 창원 기업들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쓴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건식 저장 장치 등을 잘 모르는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장님이 건식 저장 장치를 우리 창원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절대 생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죠. 아마 뭐 예를 들어 큰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52억 원을 들인다는 것과 1274억 원을 투입한다는 이런 사업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예, 사업부서에서 아마 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검토 중인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창원시보의 발행인은 홍남포 시장님입니다. 맞죠? 네. 곧 창원시 간부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차원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강조한 산업이 방위산업과 원자력입니다. 본 의원은 두 산업 중에서 방위산업에 대해서는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국가산단 추가 후보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는데요. 방위산업 관련해서 전 후방 기업이 우리 국가산단 후보지에 앞으로 들었으면 창원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원자력 산업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을 보면 경북 울진에는 원자력과 수소, 그다음에 경주에는 SMR이 지정되어서 앞으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게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사용한 PT입니다.
원자력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서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져 있는데요. 시장님, 원자력 해체 분야의 시장성이 없어서 이것을 제외한 것일까요? 아니면 탈원전과 관계된 산업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탈원전도 그렇지 않고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계속 가져가려고 그러면 사용 해결에 대한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산업 역시 차원에서 앞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영역입니다. 아마 지난해에 원자력 사용 해결료 사업단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향후 한 30년간 70조 원에 대한 게 나올 거고, 거기에 한 40% 정도가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용기에 담아야 됩니다. 용기에 담아서 움직이고 또 그 처분하는데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창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방사선에 대한 거를 관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정밀 기계공업에 의한 그 차폐 시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창원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원자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용 해결료에 대한 그 처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역할을 크게 해야 됩니다. 네. 예. 그 시장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해체 산업과 관련한 겁니다. 원전 해체 산업. 원전이 이제 사용이 중단되면 이거를 이제 해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진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한 600기 정도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체된 원전, 해체 대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해체된 원전이 한 21기가 있고요. 해체 대상 원전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에 지금 2030년도까지 도래하는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1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 원전 해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죠. 근데 이런 나라에 못지않게 우리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 같은 가압 경수로행 원전은 100% 해체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가압 중수로행 원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원전 설계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술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전 산업을 강조하신다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해체 산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우리 창원시는 울산시 못지않게 원전 전 주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지빌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체 산업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그 사용 해결료에 대한 사용을 잘라내는 기술부터 그다음에 제염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담아 가지고 또 옮기는 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또 고준위 방사선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창원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준위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이송하는 데 필요한 용기 산업만 하더라도 우리 창원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큰 어떤 해체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마 정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텀채시장으로서 그리고 가장 큰 돈이 또 앞으로 나올 걸로 예상하는 그런데 그 용기를 중심으로 컨테이너죠. 그 캐스크나 어쨌든 그런 중심으로 하더라도 우리 창원은 다음 꼭 한번 원자력으로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거는 또 사용 후 폐로에 관계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건설에 관계되는 거 지금 당장 신화를 3, 4호기도 내년도 되면 착수가 될 거고 해외 원전 시장이 열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전 기자재 같은 산업들도 우리 차원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SMR도 물론 저 경주 같은 데서도 선점하겠다 하지만 그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보면 옆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미래 성장을 위해서 그 구호를 많이 내송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창원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은 저희들이 적극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 소재 산업이나 부품 산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않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원전 해체 산업도 상당히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서 빠르게 좀 선점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산업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지금부터는 시장님께서 전략 산업으로 강조하고 계셨던 막 쭉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소재 부품 산업이 과연 확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창원시 관내 제조업체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창원시 관내 입주한 제조업체 중에 매출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가전입니다. 그 다음에 금속 가공, 기계, 자동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은 한국 포준산업 분류 기준이 아니라서 통계청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지금 사업체 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간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예, 원자력 산업의 특징이 어떤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를 내는 그런 과학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굉장히 복합 산업입니다. 심지어 건설, 토목, 건축 다 들어갑니다. 지금 저 표에 나와 있는 1차 금속, 저 밑에 나와 있는 일반 기계, 특수기계 이런 분야들이 다 원자력 연관 산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자원에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만 열리면 언제든지 여기가 하락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네. 창원시 자료화면 다시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창원시 관내 원자력 산업 기업체 수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 자료는 경남연구원의 박칠민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전체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원자력 산업 공급업체가 79개고 창원이 40개가 소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력 산업을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계나 가공 이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보면 한국 창원 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도 가전이나 기계, 자동차에 비하면 훨씬 적은 비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창원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창원공단에 입주한 기업체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다수의 업체가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 잘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창원 경제 도약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가전, 기계, 자동차, 조선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창원공단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객변하는 세계 흐름과 기술 혁신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읽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 산업에 대한 신기술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환경 산업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보는 것보다도 아시겠지만 지난 EU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예전하고 좀 달리 지금 기후위기 탄소 중립 때문에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 텍소노미도 바꿨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 해결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 그거를 205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낸 EU 안에서 그런 나라에 대해서만 이제 원전 산업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신재생 에너지가 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그러니까 그 자체는 자료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그 한계는 이제 큰 대용량의 이제 전기를 못 만들어내는 지금까지 기술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에 새로운 좀 조명을 하자 해서 지금 지난 해부터 2022년부터 세계적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에 있는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지금 화석연료 이후에 원자력에 의해서 에너지를 자기들이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시장님이 자료에 놓는 걸 다 설명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EU 텍소노미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저런 전제 조건이 이행돼야 된다는 것을 네, 우리나라도 지난 해에 사용 해결에 관한 특별 법을 만들어서 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조건으로 K 텍소노미가 지금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전제로 저도 국가의 책임, 안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을 국가가 맡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화면 넘기겠습니다. 최근 한수원이 발표한
원전 사용 후 핵 예상 포화율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월성 원자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고리 한전 원전은 31년에 한울 원자력은 32년에 포화 상태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원자력 산업을 확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또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시 관내 제조업체 분포 현황과 이런 원자력 산업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장님 원자력 산업이 정말 우리 창원시에서 엄청난 확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에너지 믹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로 얼마만큼 전기를 만들어낼지 또 원자력을 얼마나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약 한 30% 내외 지금 하는 걸로 국가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30%에 관계되는 거를 우리 창원시에서 일정 부분을 갖는다면 또 원자력 에너지는 좀 지속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좀 길게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에 물론 아까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원자력 산업 자체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창원이 그런 쪽에 조금 방점을 두는 것들도 물론 다른 산업도 잘 할 거고요.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 좋은 틈새 시장, 좋은 시장을 놓치기는 정말 아까워서 원자력을 좀 특화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일정 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내에서 원자력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혹시 시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지금 지난번 탈원전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주인가 2주 전에 산업부 차관 오시고 가서 또 두산 에너빌리티 만나봤는데 지금 원자력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좋은 징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내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서의 매출액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그 최고치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원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관내 제조업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주력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2년도 6월 달에 한국산업공단에서 경남권 산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조 고도화 전략 수립 연구라는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 경남 산업단지의 주력 산업인 항공, 조선, 자동차, 기계,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보지는 않은데 방금 존경하는 박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를 빨리 챙겨야 된다고 보네요. 우리 창원이 물론 미래 산업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hen찰이 되는 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이 이거를 경쟁을 가져야만이 우리 창원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되고요. 아까 원전과 방산 같은 게요. 그리고 또 미래 신산업에 대한 또 미래 대비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자료에서 아까 나오는 키워드들을 보면 미래 대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이제 수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 모빌리티 관계되는 미래 산업들이 꽤 있습니다. 바이오도 지금 좀 신경 좀 써야 되고요. 그런 걸 해서 그 너무 그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또 중구장대한 산업으로 되어 있는 우리 창원 산업 구조를 조금 경박 단소로 가고 그리고 또 강소기업들 대기업이 아니라 그런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만이 뒤에 지속 가능하리라 그러죠. 네.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주력 산업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공단이 살라 그러면 특히 이제 창원 우리 공단 내에 보면 자동차 산업 예를 들면요, 자동차 산업은 우리 창원 관내 제조업 매출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용 지수 또한 많이 아까 종업원수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원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버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지금 전환하는데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선도로 해서 항공, 선박, 뭐 이런 모빌리티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2월 8일자 유명한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이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전기수소자 핵심 부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선제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차 산업을 촉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창원경제부흥원에서는 통합 창원시 상기집행부가 시작한 이러한 정책들이 잘 꼽힐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미래차라는 게 조금 막연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 추세는 자동차처럼 좀 파워가 작은 거는 전기차로 가고 있고요. 그 버스 이상 좀 큰 거는 좀 수소차로 가는 건 추세입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이 예전부터 기흥업 도시다 보니까 고압 가스를 다루는 옛날에 용접하다 보면 그런 기술들이 많이 축적돼 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UAE 아부다비 가서 제가 협력 사인을 할 때도 창원에 있는 그 마산에 있는 그 강신기계라는 기업도 부모 때부터 60년간 그런 쪽에 그 기술을 쭉 개발해 와서 지금 수소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지금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 이제 모빌리티에 관계되는 아까 대형 파워에 관계되는 것들을 수소를 가는 걸로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자동차 연구원에 수소 본부도 왔고,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도 지금 일부 수소 관련된 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창원공단 안에 있는 거기에 관련 기업들을 계속 지금 집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소를 활용해서 앞으로 이제 방산과 접목해서 방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파워들, 거기에 지금 현재는 디젤로 되어 있는데 수소로 전환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미래도 50년을 이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었지만 창원 경제 부활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력이 크고 고용 효과가 큰 가전, 기계, 자동차, 조선 산업들을 중심으로 우리 창원시의 전략적인 지원 체계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초전력으로서 원자력과 소형 모듈 원자로 건식 저장 사업 등 우리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날로 강조하시는 원자력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그 확장성이 낮고 핵발전 폐기물로 인해서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2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서 시장님께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단층 5개가 고리 원전과 경주 월성 원전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사태처럼 우리나라 원전 주변에서 6.5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끔찍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력 산업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산업의 확장성이 어렵다는 것이죠. 시장께서 이런 점을 잘 아시려 생각을 합니다. 창원경제부활이라는 전략정책 수립 시에 산업 발전의 기여도와 확장성, 고용 효과 등을 잘 검토해서 시장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뭐 해박하게 그 여러 미래 산업 그리고 뭐 또 우리 뭐 에너지부터 기계 산업에 대해서 박혜성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창원 산업을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다음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물 한 잔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발언대 놓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국장님 한 번도 못 놓으시는데 두 번씩이나 놓으셨네요. 예, 당면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지규적인 노력이 한참인데요.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세 가지만 딱 간추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말씀하신 거 예. 중복된 건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후환경국 첫 번째로 가장 중점 두는 시책은 친환경 기후행동 시민 실천 홍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 선순환 추진,
세 번째는 창원시 2050 탄소 중립 이행입니다. 부연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기후행동 시민 실천 홍보를 위해서는 지금에서 저희들부터 공무원 나부터 기후행동 5가지 실천, 그리고 시민 실천 기후행동 10가지 실천 운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BS에서는 매일매일 기후행동이라는 캠페인을 3월부터 계속 하루 3회 이상 캠페인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부에서는 우리국 대표 SNS를 구축했습니다. 창원 이지라고 부릅니다. 어감도 창원 이지, 영어로도 창원 이지인데 Environment Guardians 해가지고 환경 수호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분리배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집중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이것은 재활용 단지를 우리 동장님부터 이 동장님 단체들이 다 다녀오신 분들이 저녁에 동장님과 계도를 하고 체험하고 느낀 점을 홍보하고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주간을 모든 행사를 우리 국은 6월 3일부터 9일까지 합쳐서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할 것이고 그린 엑스포 등 8개 행사가 추진됩니다. 그리고 9월까지 9월에 발표되는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 선순환 추진 관련해서는 대규모 장례식장 다용기 전환 유도, 창원공원묘원, 천자공원묘원의 플라스틱 조화 건조를 온라인에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용기 시범 사업입니다. 도시락, 중국집, 분식, 아구찜 그릇 이런 네, 시범 사업인데 국비 공모하겠습니다. 사업은 60억 예산입니다. 그리고 텀블러가 우리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장해서 지금은 돌돌컵 보관함을 다이용컵을 본청 곳곳에 의회도 두고 있습니다. 의회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추가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시책을 창원의 전역에 전파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용까지 두 번째 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이행 분야는 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어저께 문화환경도시위원회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올 3월에 발표됩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경남도는 광역은 2024년 3월까지 환경부에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고, 우리 시는 25년 3월까지 환경부에 국가와 도의 계획을 반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2050 탄소 중립 계획안을 만들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약한 부분이 보이고 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 문화환경도시에 지적돼 주시고 건전한 제안돼 주셔서 조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이미 미비점이 보이기 때문에 센터와 우리 협업해서 2050 탄소 중립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리고 국가와 도 계획을 반영해서 우리 관련 부서 22개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협의해서 원만한 실행력 높은 계획을 한번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탄소 중립 이행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국장이기 때문에 법에는 부단체장과 국장이 가능합니다. 상향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개 부서와 협업해서 에너지 산업 분야에도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신데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홍보, 분리배출, 교육, 이런 것 쭉 하셨잖아요. 탄소 중립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보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작게 쓰는 우리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를 흡수시키는 녹지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을 줄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줄이는 문제는 조금 이따 좀 질문을 하나 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태양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 공장 같은 창원은 공장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공장 지붕에다 설치하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 이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관련 부서들과 협업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현재 우리 창원시 관내 장례식장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예, 19개 있습니다. 19개요? 네.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에서 쏟아지는 일회용 쓰레기들이 폐기물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줄이는가가 또 폐기물을 줄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입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안 그래도 법에서 재작년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이었습니다. 그것이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곳인데 규제를 확대해서 조리시설 빼고 세척시설만 있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규모 장례식장 5곳에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작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면 초등학교 하천 분교에 지금 다해용기 수거 세척 시설을 거의 지어가고 있고 4월 말에는 준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의 협의가 많이 된 마산 의료원과는 다해용기 우선 사용 협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성병원, 파티마병원, 한만병원도 연내하도록 노력할 텐데 적극 확대고 상위법에 위배한 조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국장이 병원들 직접 다니면서 병원장님부터 위탁을 줬다면 위탁업자 대표도 만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계획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꼭 잘 이렇게 집행하셔서 성과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커피 찌꺼기도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두 번째 나오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혹시 아시죠? 예, 전년도 12월달 통과됐습니다. 예, 우리 박예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서 작년 12월 말에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화면 좀 넣어주십시오. 저 사진은 공원 산책길이 설치된 특정한 어떤 운동기구입니다. 저기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저걸 신고를 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저 위치를 설명하겠습니까? 화면을 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하기로 어떤 위치 코드 좀 있으면 좋았겠다는 어떤 생각을 듭니다. 예. 네, 자료화면 다시 넘겨주십시오. 이 조례의 핵심은 야외 운동기구에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고장 신고들을 원활하게 하고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각 운동기구마다 관리 부도를 분류한 표를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고장이 났을 때 신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위치를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엄청 짜증납니다. 위치를 모르겠는데 자꾸 설명을 하는 주민들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조례관리부서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본 질의를 하니까 현재까지 영조물 배상 공개 관련해서 공문 발송한 것 말고는 현재까지 집행 내역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또 향후 계획인데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조례를 어렵게 제정을 하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집행부 책임 맞죠? 네, 당연히 조례에 따른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해당 부서에 알아보니 약간 좀 이렇게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어떤 메뉴를 좀 만들어라. 관리 운영 메뉴를 만들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주경에 돈을 좀 확보해서 저런 어떤 위치 코드를 전체를 이렇게 찍을 것인지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전체에 대한 3,000개 넣고 그 부분은 저기하게 판단해서 의원님 조례에 맞게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꼭 조례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특히 우리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엄청 편리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엄청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만들면 우리 가로등 저 코드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저거 한번 이렇게 우리 QR 코드 찍어 보면 바로 고장 현황을 입력하고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나이 드신 우리 시민분들은 저거 잘 이용을 못 하시니까 QR코드는 QR코드를 하되 전화번호를 딱 박아놓으면 바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도 이런 그 야외 운동기구 고장 나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응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질의 기회를 주신 갱청해 주신 문순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